자, 그런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네. 20년 하셨던 이제 중개 업무를 네. 그만두시고 네. 새로운 도전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네, 말이 그렇죠.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저도 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고민인지랑 그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하시려는 일. 네. 중개업을 이제 좀 오래 해오다 보니까 네. 약간의 매너리즘 뭐 그런 것도 조금 없지 않아 많이 솔직히 있었어요. 지치셨구나. 네, 좀 지친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만큼 또 보람도 차고 네, 또 20년 정도면은 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네. 외부 강의를 좀 나가거나 또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굉장히 작은 건데 이걸 몰라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구나. 맞아요. 부동산에서. 네.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정말 작은 별것 아닌 그냥 상식인데 이걸 몰라서 중개 실무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개 사고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반 분들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어떤 부동산 거래를 하시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사례들을 이제 제가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공부하고 경험했던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좀 더 실무에 특화되어 있는 네. 현장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지식이나 경험들이 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계속 갖고 있었어요. 한동안 네네네. 갖고 있다가 고민만 계속 하다가는 네. 제가 정말로 더 이상은 고인물로 그냥 끝날 것 같아서 하고 싶은 거 못하겠다. 네, 그렇게 그냥 앞으로 남은 인생이 계속 갈 것 같아서 어느 날 그냥 굳건하게 딱 결심을 하고 예, 직원들 다 모아놓고 쉽지가 않은데. 네. 네. 직원들도 처음에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집에서 사모님은? 근데 저를 되게 응원해줬었어요. 그게 있으면 할 수 네, 있어요. 네, 되게 응원을 해줬었고 사실 거기에 힘을 얻어서 그렇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결정하고 나서 그 전날에 네.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네. 되게 좀 많이 아쉽고 정말 잘한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했는데 막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네. 강의도 나름대로 재미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많은 분들 좋아해 주시고 네.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대상으로 네네.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업무를 배우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또 어디 가서 배울 때도 없지 않아요? 예,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40대 네, 중후반이나 50대 자격증을 따서 네.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네. 일을 배울 데가 없어요. 이제 나이 네. 많다고 안 뽑아주니까.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자격증 따고 네. 이제 현실에 딱 실무를 시작하시면 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자격증 취득할 때 했던 공부는 여기 이만큼 있거든요. 네. 실무에서 사용하는 실무적인 지식은 여기 이만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집합이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론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네. 실무에서만 발생하는 거래 사고들, 중개 사고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엄청 얼마나 다양한 네, 케이스. 굉장히 케이스가 다양하고 또 법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배웠어요. 현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중개 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 경험을 많이 해보고 많은 상황들을 접해보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셔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상담, 뭐 물건 준비하고 고객을 네네. 미팅하고 권리 분석을 하면서 중개사고를 피해가는 방법들과 우리가 현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 임차인분들, 매수인분들을 위해서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단계별로 지금은 이제 가르쳐 드리고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한 강의를 지금 일단 먼저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 전에 제가 뭐 콜로세라든가 뭐 네. 클래스원은 이런 데서 또 온라인 강의가 네. 이런 데서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온라인 강의에서는 좀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네, 그 현실에선 분명히 벌어지는 일인데 좀 요거는 깊게 온라인에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 네네.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저하고 수강생분들, 공인중개사분들만 계시니까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굉장히 좋아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만약에 수강하고 싶으면 어디를 찾아봐야 돼요? 제가 허가님 유튜브 채널? 네, 지금은 제가 유튜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공지를 하고 있어요. 아마 네네. 지금 영상이 편집돼서 나갈 때쯤 되면은 이제 8월 또 강의가 아마 일정이 잡혀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아마 수강생 모집 공지가 돼 있지 않을까. 네네네. 네,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 실무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네요. 네, 실무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네네. 기본적인 우리가 이론을 조금 알되 그 이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가지고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이론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실무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중개사들이 업무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중개한다라고 하면 네. 항상 보는 것들이 재소전 화해 조서예요. 네. 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는
공부 과정에 그게 없거든요. 네. 또 가장 중개사고 많이 나는 게 이제 신탁부동산. 네. 신탁부동산에서 중개사고가 정말 많이 나요. 1, 2, 3이 안에 드는데 네. 여기서 왜 중개사고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배워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겠죠. 네. 네, 전혀 없어요. 과목이 없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이론에서 접하지는 못했는데 실무에서는 반드시 발생하는 또는 이론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실무에서는 중개사고가 나거나 거래사고가 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네, 많이 짚어드리고 있죠.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알려주는 일종의 어떤 교육업이잖아요. 네, 이런 네. 거를 하면서 좀 보람을 많이 느끼신. 네, 많이 보람도 케이스고. 느끼고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네, 네, 네. 그대로 했더니 좀 일이 쉬워졌다. 그렇게 해서 오늘 계약 한 건 나왔다. 또 이제 제가 소소한 팁들을 알려드리거든요. 네네. 대리계약 시에 서류가 완벽하지 못하면 네네. 우리는 원칙대로만 배웠잖아요. 네네. 그런데 원칙대로 또 안 하면 서류가 네. 부족하다고 원칙대로 안 하면 사실 계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서류를 원칙적으로 준비해서 오는 분들은 사실 제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오는 분들보다 많지 않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할 수 있고 어느 선까지 하면 안 되고 최소한 그럴 때 어떤 거를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는지 네. 이론에서 배우지 못한 이제 이런 거를 실무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보람되고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교육 관련해서 네. 많이 활동을 하실 걸로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즘에 이제 좀 그 중개 시장,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잘 네. 아시니까 그럴 네. 건데 요즘에 사실 좀 이게 거래가 좀 잘 안 되잖아요. 네, 사실 됐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좀 힘들죠. 네, 그럼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힘드시단 말이에요. 네, 좀 이게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런 불황에도 좀 잘 버틸 수 있는 소위 네. 말하는 강한 네, 좀 강한. 공인중개사 네. 되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불황에 강한 공인중개사는요, 네. 이제 호황에도 일을 잘하는 공인중개사가 사실 네. 불황에도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황과 호황과 상관없이 네. 양쪽 다 일을 잘하는 중개사들을 보면 제가 20년 동안 정말 많은 직원들이 많을 때는 저희가 40명까지 있었으니까 네. 정말 많은 직원들도 가르쳤었고 또 제가 네. 교육도 하고 또 제가 개인 상담도 많은 분들과 하고 또 지켜보면서 네네. 일을 정말 잘하는 중개사들은 좀 몇 가지 특징들이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예요? 네, 특징 첫 번째가 네. 고객과 상담을 할 때 그 네. 고객의 말을 잘 들어줘요. 고객의 조건을 잘 들어주는데 네. 막상 그 상담이 끝나고 나서 물건을 준비해서 그 고객을 안내하는 그 안내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고객이 처음에 얘기했던 네. 그 조건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중간에 고객한테 그 조건에 관련된 물건들도 보여주지만 네. 보통은 제시를 잘해요. 제시를 잘하는 중개사들이 네. 보면은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매수 고객이든 네. 아니면 임차 고객이든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보통 가지고 나와요. 처음에 중개업소에 나올 때 나는 네. 마치 150원짜리 같은 네. 100원짜리를 구할 수 있어. 네네. 라는 생각을 다 처음에 갖고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120원짜리 같은 100원짜리는 구할 수 있지만 150원짜리 같은 100원짜리는 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간극이 분명히 존재해요. 네. 고객이 생각했던 본인의 조건 그리고 거기에 맞는 본인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네. 현실에서는 또 현실의 물건이 있고 현실에서 합당한 그 물건에 대한 실제 가격이 있는데 이 두 가격이 항상 미스매치예요. 네. 매치가 항상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잘하는 중개사들은 그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해요. 센스가 있구나.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객이 조건 중에서 현장에서 물건을 보고 대화를 통해서 또는 물건을 보는 고객의 어떤 표정을 통해서 네. 어떤 조건을 조금 변경해도 오히려 그게 이 고객한테는 더 나은 방향이겠다라는 걸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제시, 제안. 예를 들면 대표님 지금 지하철역 5분 거리에서만 찾으셨는데 조금만 뒤로 좀 가면 오히려 깔끔하고 이런 훨씬 거, 좋은 조건이 네, 있다. 훨씬 좋은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투룸을 찾는 고객이 있는데 아이가 애기예요. 그럼 사실 투룸이 꼭 필요하진 않거든요. 분리형 원룸에 대해서 더 깔끔한 같은 금액이고 나머지 조건이 좋다면 투룸보다는 사실 분리형 원룸이 더 신축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제시를 해보면서 좀 안내를 본다던가. 이게 그 상대방이 원하는 핵심이 있는데 네. 핵심이 그냥 좀 분리되면 좋겠다 해서 투룸인데 네. 투룸만 네, 맞아요. 그것만 찾는다는 거잖아요. 네, 일을 좀 계약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얘기한 딱 그 프레임 안에서만 움직여요. 예, 들으셨죠, 여러분? 그 약간 좀 이렇게 핵심이 뭘 원하는지를 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네. 일단 행동이 많아요. 많다라기보다는 좀 빨라요. 액션이 좀 빠르다. 네, 액션이 빨라요. 맞아. 일을 잘하는 중개사들은. 그래, 좀 빨라야 돼. 네, 이거는 아마 다른 직업에서도 좀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일을 못하는 중개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율을 하는 과정이라고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전화상으로 일단 먼저 해보잖아요. 조율이 안 돼요. 안 되면 이제 일을 못하는 중개사들은 이제 찾아갈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찾아가서 효과가 좋을까? 이걸 생각을 하고 괜히 헛걸음만 하는 거 아닐까? 자꾸 이런 걸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일을 잘하는 중개사들,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는 중개사들은요, 찾아갈까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일어나서 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어나서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둘 중에 하나겠죠. 조건이 조금 조율이 되거나 아니면 전혀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전혀 안 되면 이거 안 되는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반대로 조건이 조금 좋아지면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나빠질 일이 없거든요. 나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갔다 와서 상황이 좋아지면 그건 좋은 거고 상황이 좋아질 게 없어도 다른 방법 이건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일을 잘 결과가 안 나오는 중개사들은 그때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갈까 말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퇴근 시간이 막상 또 임박해요. 보니까 6시에 퇴근인데 한 5시 20분이야. 그래, 오늘 퇴근하자. 오늘 퇴근. 그리고 또 이제 웹쇼핑 잠깐 하고 딴짓하고 이제 그러다 집에 가죠. 다음날 되면 고객한테 전화할 게 없고 할 말도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그냥 약간 좀 멀어지는, 서로 어색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을 이제 방치한다, 고객을 방치한다라고 되는데 그렇게 조건이 조금 바뀌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지 고객한테 다시 또 접근을 할 수 있고. 나는 액션 빠른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네스 방님이 성공하신 거잖아요. 세 번째. 세 번째 조건이요? 몇 번째까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제가 일단 세 번째까지만 해보면 왜냐하면 이게 또 영업 비밀이야. 저희 강의에서 제가 얘기하는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자투리 시간이 좀 많아요. 근데 그걸 활용을 잘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한다. 네, 일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좀 자투리 시간이 중간중간 많이 남거든요. 네, 특히 언제냐면 출근 직후. 네, 점심 먹기 직전. 네, 점심 먹은 직후 또는 미팅과 미팅 사이. 퇴근하기 직전. 이런 데 시간이 자투리 시간이 많은데 우리 중개사들은 보통 점심을 조금 일찍 먹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때도 손님도 오실 수 있어요. 네, 오전에 고객이 있으면 뭐 2시에, 3시에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지만 오전에 고객이 없으면 한 11시 40분? 보통 조금 일찍 먹어요. 그리고 오후를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점심을 11시 40분에 보통 먹는다고 딱 칠게요. 근데 지금 시계를 보니까 11시 20분이 딱 됐어요. 20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을 잘 못하는 중개사들은 20분밖에 안 남았네. 뭘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시간이. 애매하니까 그냥 뭐 잠깐 딴 거 해요. 딴 거 하고 그냥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고 그러다 한 10분 남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괜히 뭐 인터넷 창 한번 열어보고 이러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요. 근데 일을 잘하는 중개사들은요. 딱 시계 보고 20분 남았네. 그리고 바로 나가서 근처에 광고용 사진을 2개 찍어옵니다. 광고용 사진? 네,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광고를 내야지 그 광고를 보고 손님들이 문의 전화가 오면 거기부터 업무가 시작되잖아요. 바로 나가서 20분이면요 주변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괜찮은 거 2개 골라서 광고용 사진을 가서 촬영해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2개를 촬영해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걸 하거나 어제 저녁에 촬영해 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 오늘 2개, 3개 광고 작업을 합니다. 그 20분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짜투리 시간들을 잘 보내고 또 고객과 고객, 예를 들어서 미팅이 2시에 끝났어요. 다음 미팅이 3시에 있어요. 근데 물건 준비는 오전에 다 끝나 있어. 그럼 시간이 뭔가 좀 애매하잖아요. 커피 마시고 한숨 돌리고 그건 뭐 한 2시 20분 됐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손님이 또 나온다고 예정된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물건을 오전에 찾아놨는데 그렇다고 또 마땅히 다른 걸 중간에 하긴 애매하니까 또 물건을 더 찾는 것도 아닌데 매물장은 열어놓고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님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간을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간을 활용을 되게 잘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다 잘 하면 업무 시간 내에 웬만한 업무 정말 다 끝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일 딱 끝났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야근 안 해요. 중요한 일 없으면. 야근 안 하고 바로 자기 개발하러 취미생활 즐기러 가요. 저는 우리 중개사분들 중에서 정말 일을 잘하고 돈을 잘 버는 분들, 취미생활 없는 분들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게 주로 많아요? 취미생활이? 서예하는 분들도 있고, 서예, 붓글씨. 그 다음에 운동에 빠진 친구들도 있고, 뭐 테니스 또 많이 쳐요, 중개사들. 테니스도 많이 치고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죠. 좀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시간,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취미를 즐겨야 되는데, 이제 일을 잘 못하는 중개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낮에 그런 자투리 시간을 꼭 다 버리고 나서, 밤에 또 저녁을 먹고 들어와요.
야근을 한대요. 아, 이거 우리 회사에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 야근을 야, 어차피 야근하니까 밥이나 먹고 하자. 약간, 내가 봤을 때 끝내고 가도 되는데, 꼭 밥을 먹고. 야근을 하는 분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 낮에도 하고, 밤에도 열심히 하시는 그렇죠. 분들 있죠. 물론 있는데, 또 이제, 낮에 좀 시간을 그렇게 허투루 쓰시는 분들 중에 또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밤에 야근한다고 또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보면은 또 저녁 먹고 한 7시 반쯤에 또 웹서핑 좀 잠깐 했다가, 또 뭐 1시간 뭐 할까 말까 하다가 한 9시 되면 또 가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6시 전에 다 끝내고 6시에 자기 취미 활동을 즐기러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데이트를 하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버리더라고요. 네. 이게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성공하는 네. 불황에도 강한 중개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